우리가 이펙트에 대한 걸 알아볼 건데,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팔레트를 먼저 좀 열어놓으시면, 필요하다기보다는 관련된 팔레트죠. 이렇게 어피어런스, 그래픽 스타일, 그리고 트랜스퍼런스까지 이렇게 세 개가 연관된 팔레트가 되겠고요. 우선은 자, 이펙트 위치부터 확인해봅시다. 이펙트는 메뉴에 이렇게 이펙트가 되어 있는데 3D부터 컨버트 쉐입, 클럽 마스크,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왑 있고 여기 밑에 보니까 구분돼 있죠. 근데 여기 아주 희미하게 여기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여기는 뭐요? 포토샵 이펙트. 그러니까 포토샵에 있는 거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포토샵 가서 배우면 돼요. 요 위에 것만 일러스트레이터 고 이펙트고요. 여기 이제 서로 예, 자매 예, 자매 프로그램이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3D 이펙트가 먼저 나오는데 3D 이펙트는 익스트루드 앤 베벨, 리볼브, 로테이트 이런 애들이 이제 있는데 익스트루드는 얘를 쭉 면을 뽑아주는 애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광고 문구나 전단지에서 이런 그 연출 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글씨를 음, 써가지고 빅 세일 한글 나오네. 빅 세일 글씨를 이렇게 있으면 빅 세일. 자, 폰트 좀 두꺼운 걸로 바꿔주고 이런 것인데 빅 세일 있으면 선택 넣어주고 되고. 이렇게 글씨 자체 글씨만 이렇게 쓴 상태에서도 너 왜 이러는 것이야? 이렇게 글씨만 쓴 상태에서도 이 글씨를 이펙트에 3D에 익스트루드를 하시면 음, 자 프리뷰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글씨가 착 입체로 딱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파란 면이 프론트, 전면이에요, 전면. 그냥 프론트가 어디로 갈 건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정해서 방향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여러분이 X, Y, Z축 조절해가지고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근감, 멀리서 나오는 것 같은 거 같이 보게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 퍼스펙티브 각도를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뽑을 거냐. 그게 이제 익스트루드 뎁스 값이거든요. 뭐 100만큼 뽑아봅시다. 얘가 촥 일어나서 이렇게 뽑아지는 이런 느낌의 주로 해서 이제 면을 저거 빼는 거니까 이렇게 글씨 같은 거에 대해 많이 쓴단 말이죠. 음, 그러면서 각도 조절해 주시고요. 음, 오케이 누르시면 음, 이런 효과를 나타내 주는 애가
3D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제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고치고 싶을 때 또 들어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또 3D를 주게 되는 거니까 컴퓨터에 부담이 간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갱신하고 싶으시면 음, 어피어런스에서 어피어런스에서 해당 항목을 찾은 다음에 얘를 클릭하셔서 음, 다시 조절해 주시면 되겠다. 120. 탭 각도. 이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절해 주시고선 음, 갱신하시는 거지. 이거 새롭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데 이렇게 네모가 있을 때 이한테 익스트루드를 이거 보지. 얘야. 자, 익스트루드를 주고 벽면으로 0, 0, 0 벽면으로 주고 비벨 비벨의 클래식 비벨의 챔퍼거든요. 챔퍼 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못따기를 해준 거죠.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 자, 이런 느낌으로 얘를 뽑아주는 애가 익스트루드가 되겠다.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 텍스트에 들어가는 이런 이펙트들도 얘가 그대로 얘가 받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리볼브는 돌리는 거니까 예, 단면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와인병을 한번 좀 자세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시작해서 탭 있고 살짝 들어와가지고 경목 그다음 보통 여기서 꺾어지죠? 이렇게 끝까지 내려와가지고 라운드지게 해주신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럴 때 스마트 가드가 필요한 거지. 왜냐? 요 위치 맞춰야 되거든요. 요 위치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얘가 딱 정확하게 반영되니까. 어디 갔냐? 여기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딱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돌릴 때는 주로 이렇게 선만 쓰면 되는데요. 이거 되게 두꺼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더 돌리면 이거 2배 되는 거거든, 뚜껑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맞춰주시고. 어쨌든, 리볼버 할 때는 요 담면선이 수직선상에 있어야 이쁘게 나온다는 거죠. 병 같은 거 그릴 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돌리는 거지. 병 색깔, 뭐, 자, 초록색 병 색깔. 자, 그다음에 이펙트 3D
리볼브로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엣지가 레프트 엣지, 왼쪽 축으로 돌려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엣지를 라이트 엣지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 지금 좀 까매졌죠? 요거 제가 이제 아까 눌렀을 때 살짝 흔들려가지고 면이 비틀어진 그런 거니까 나중에 다시 도와주면 됩니다. 또 어떻게 했나? 이렇게 이제 또 병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쉐입은 여기 있는데 그렇게 보이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돌릴 때 면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은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라는 소리죠. 이 포인트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되고요. 자, 병목이 너무 얇다. 그럼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이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려주는 거가 리볼브가 되겠어요. 그럼 얘도 당연히 수정할 때 어떻게? 음, 어페런스 들어가서서 리볼브 찾아가서 하셔야 되는 거지. 찾아가서 하셔야죠. 각도 좀 돌려야겠다. 첫 번째, 똑바로 서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3차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볼버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도넛 만들기. 동그라미를 먼저 하나 그리고, 맛있는 색깔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한테 이펙트 3D 리볼브를 해주는데, 도넛이 아니라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띄는 거지. 옵셋으로. 중심축 사이 뛰기.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큐브나 도넛처럼 축을 이렇게 돌려서 멀리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돌리는 것만 있는 거냐면, 여기서도 내가 돌아가는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난 반만 돌리고 싶다. 180도. 그러면 딱 반짜리가 되는 거죠. 손잡이처럼.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리볼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는 겁니다. 너무 설정이 과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리볼브나 3D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두면 편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라벨을 플레이스로 불러봅니다. 플레이스로 자, 라벨을 어디 갔니 라벨? 라벨 불러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요. 이 라벨을 얘한테 이제 붙이려는 거지. 이렇게. 우리 그냥 와인병에 라벨 붙어 있잖아요.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 브라운색으로 바꿔.
영 유리 같지가 않네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 자, 라벨을 붙일 건데, 이 라벨이 그냥 붙이면 붙어지는 게 아니라, 이 라벨을 약간 특수한 용도로 우리가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심벌로 라벨을 등록, 오케이. 아, 링크 유인이 안 된다? 그럼 깨줘야겠네. 자, 얘를 등록할 건데, 지금 플레이스를 불러서 안 된다 그러니까 깨주죠, 뭐. 자, 일단 그럼 심벌을 넣을 건데, 얘가 또 바로 또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잘 봐주세요. 여기서 까만 살표에서 찍었을 때 여기서 얘를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애가 있는데 이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애 중에서 16칼라로 변경. 자, 이거 한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넣어보시죠. 라벨. 오케이. 들어갔죠? 오케이. 이제 이렇게 심벌에 등록되어 있는 애들은 여기 이제 3D에다가 텍스처로 입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와인병 색깔 계속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처음으로 획이. 이건 와인병이 아니라 꼭 물병같이 생겼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피어런스에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뭘 보느냐? 네바트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럼 서페이스가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좀 높은 번호인 거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가보시면 번호 바뀔 때마다 이렇게 빨간색 그리드가 보이죠? 네, 그 중에서 네, 일단은 가장 디폴트는 높은 번호. 같은 년인데 높은 번호가 외국의 경우가 많아요. 저 여기다 넣을 거거든. 저 16번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라벨 심볼을 넣겠다. 라벨이 딱 들어가서 이게 딱 들어가죠? 여기 위치 잡아가지고. 크기도 주더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3D 이펙트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메바트라고. 동그란 버튼으로. 여기. 여기서 찾아서 보시면 이렇게 라벨이 딱 리볼브에 맞게 동그랗게 딱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요게 또 이 3D 이펙트에서 텍스처를 넣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게 지금 뚜껑인 거잖아. 병뚜껑은 병세랑 다르죠? 그럼 이 뚜껑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뚜껑색으로, 단순하게 뚜껑색으로, 아니면 텍스처 맞춰가지고 색깔, 심볼에 넣어주고, 그걸로 이제 매마트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병뚜껑도 한번 해볼게요. 병뚜껑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아까 지만 색깔로 이렇게, 병뚜껑은 색깔이 이런 색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했다고 치면, 자, 지금처럼 불러온 거 아니고 얘는 내가 만든 거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겠죠, 심볼로? 얘는 캡이라고 합시다. 바로 들어가겠죠? 그럼 다시 또 이제 들어가서. 자, 네바트 여기 있어요. 네바트. 자, 요게 지금 1번인데, 1번이 제가 낮은 수가 외곽이, 그러니까 안쪽일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럼 높은 수로 갑시다. 점점 내려오면서, 자, 여기에다가는 캡.
캡 씌워서 이렇게 전체를 다 둘러쳐버리고. 오케이. 여기구나. 뚜껑 16번이네요. 여기다가도 캡 씌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씌워주시면 캡도 씌우고 라벨 집어넣고 붙이고. 이렇게 랩핑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원래 색에다 덮어 씌운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텍스처를 이제 넣을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도 튜브에 꽃물림 하나 또 넣어볼게요. 튜브에다가 얘는 단순하니까 4개밖에 없잖아. 얘도 높은 수일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낮은 수보다는. 꽃무늬 넣어보는 거지. 음, 안 나온다. 이 하얀색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높은 수가 아니라 낮은 수겠네. 한 번에 나오겠네요. 하얀 부분에 있을 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꽃무늬 튜브. 이렇게 우리가 넣어줄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게 3D에서 또 메바트라는 개념으로 텍스처를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심벌화되어 있는, 심벌로 등록되어 있는 객체만 우리가 등록을 인정한다. 이번에는 메바트가 아니라 예, 쉐이딩, 그러니까 빛에 관련된 거. 모어 옵션 얘 눌러보시면 얘가 인텐시티, 얘가 빛이거든요. 라이트 인텐시티를 이용해가지고 빛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건 또 안 나오나요? 요거 누르면 나와요. 요거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앰비언트 컬러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반사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음영이 컨트라스트가 딱 잡히면서 아까는 플라스틱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금속적인 느낌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하이라이트 인텐시티, 하이라이트 색깔, 집중도 같은 것. 그래서 여러분, 원래 표면이 매끄럽고 맨들맨들하고 반사가 높은 애들은 반사 면적이 좁고 반사가 되게 강하게 나거든요. 당구공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재질감을 빛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이즈 하이라이트 이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리는 반사 면적이 좁고 반사가 되게 강한 애니까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또 진짜 마지막 빛 들어오는 방향 빛 들어오는 방향도 조절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또 텍스처에 맞게 오브젝트에 맞게 조절할 수도 있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펙트들은 컨버트 쉐입, 클론 마스크 이런 것들 다 그냥 무시하십시오. 왜 무시하느냐? 이건 그냥 그렇게 보이게만 할 뿐이지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냥 보여드릴게. 이런 거거든요. 따라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십시오. 아, 이런 거 있구나. 별을 그렸는데 별을 그렸는데 이 이펙트들은 이 별이 아니라 보기에만 자 마우스 손잡지 마시고 보시기만 하세요. 보기에만 이렇게 렉탱글로 쉐입은 내버려 보기만 아니면 보기에만 엘립스로 이렇게 이제 패스는 놔두고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만 하는 애들이에요. 큰 의미 없겠죠? 음.
이런 애기 때문에 제가 일단 구경만 하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컨버트, 예, 크롭 마스크나 이런 애들도 마스크 쓴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대신 이제 대신에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디스톨트 있는 애들이랑 스타일라이즈, 왑 여기 있는 애들이 3D만큼 자주 쓰이는 거니까 여기 여기에 있는 애들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스톨트 보시면 자 프리디스톨트는 그냥 찌그러뜨리는 거고 자 펑크 앤 볼트 자 이거를 했을 때 자 프리뷰 키고 볼게요. 펑커 쪽으로 가면은 얘가 뾰족해지고 볼트 쪽으로 가면 얘가 동글동글해져요.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꽃무늬 같은 거 만들 수 있고요. 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 원을 그려서 원을 그려서 얘한테 펑커를 주시면 별이 됩니다. 펑커가 주시면 얘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반짝거리는 만화의 여러 별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 이런 예, 오브젝트들을 편집할 때 써주는 애가 이런 펑커의 볼트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반대가 되면 이제 꽃이 되는 거지. 어디 갔니? 이제 꽃처럼 되는 거죠. 자, 이런 애들이 디스톨트, 왜곡 현상에 의한 이펙트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펙트는 뭡니까? 이펙트는 지금처럼 쉐입은 건들지 않고 뭐만 오브젝트만 약간 이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피어런스가 여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면색 하나는 이거고 면색 하나 더 만들어서 너는 면색이 뭐 패턴이 이렇게 다른 색깔인데 다른 색깔인데 우리가 이제 그 장강훈 씨가 했던 게 좀 미리 앞서간 거지. 이게 얘한테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이펙트에다가만 딱 들어가지고 여기는 또 다른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다가는 또 이펙트, 디스톨트, 어, 트위스트. 아, 동그라미라 좀 그런데 트위스트. 역시 네, 동그라미라 좀 그렇고요. 트위스트 말고 그럼 다른 걸로. 로웬, 로웬. 이걸 마시면 얘가 찌글찌글찌글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각 항목에다가 이제 지정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으면 아주 특이한 모습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선색도 위치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독특한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이펙트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 어떻게 한다고요? 만든 거 깜짝이야. 스타일에 넣어주시면
넣어주시면 다음에 거기다가 이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서 적용시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 글씨처럼. 자, 이건 좀 멋이 없죠? 막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그렸을 때 거기다가 내가 스타일을 이렇게 지금 적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이펙트들을 이용해서 면, 선 이런 것들을 막 또 색상이 아니라 모양을 변경시켜가지고 스타일을 그래픽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애들이 특히나 네, 모양으로 볼 때 쓰는 애들이 여기 있다 이겁니다. 프리디 솔트, 펑펑 볼트, 블로우맨, 그다음에 트위스트, 지그재그 이런 애들이 외형선을 모양을 막 바꿔주는 애. 지그재그도 꽤 재밌는데 이렇게 선 넣은 다음에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립,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지그재그 이렇게 끝에 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디스톨트가 되겠다. 이런 애들이 음, 여기 있는 애들이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게 여기 요 그래픽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음, 필값, 스트롭값 여러 개 넣어가지고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특정 항목에만 들어가서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뭐 스트로크에만 들어가고 아니면 얘가 필에만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변형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디지털 땡 트랜스폼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패스파인더나 레스토라이전 이런 애들은 예, 또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대신 레스토라이즈는 뭐냐? 레스토라이즈는 설명을 드리면 벡터를 비트맵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벡터 비트맵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산 현상 깨지는 거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거든요. 비트맵은 확대하면 깨지잖아. 벡터는 안 깨지거든요. 그런 것들 미리 확인할 때 한번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여러분 거꾸로 아까 우리가 여러분 90시간에 한번 같이 해봤지만 이 라벨 만들었던 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비트맵 가져다가 지금 또 안 나오지만 예, 여기서 지금 뭐 했었죠? 그게 원래 이거거든요.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거. 이건 거꾸로죠. 비트맵을 가져다가 벡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얘 이런 데 막 짜게졌죠. 이게 원래 이런 애가 아니야. 원래 이런 애가 아니라 다시 불러보면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다 나온 애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음, 여기서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비트 이미지를 벡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총 컬러가 가장 높은 게 16컬러고요. 16색까지밖에 안 되고 3컬러나 블랙 화이트로 하시면 이렇게 이제 지가 마음대로 바꿔버린단 말이지.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깔끔하게 나왔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 그릴 필요 없겠죠. 근데 최대 16컬러 한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손상이 생겨요. 비포, 애프터, 애프터, 비포. 삐그러져 약간? 음. 이런 애가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애가 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우리 방금 라벨처럼 큰 의미는 없지만 쓸데없이 복잡한 애들 이런 거 이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비중에 불러다가 깨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위치를 다시 확인합시다. 정식 메뉴 위치는 얘야. 원래 메뉴 위치는 오젝트에 있지만 실제로 더 활용 가능성이 많은 애들은 더, 더 많은 옵션이 있는 애들은 불러왔을 때 까마hel프로 선택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더 많은 옵션으로 얘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레스토라이징과 정반대 개념인 거죠. 레스토라이즈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토샵으로 하는 거고, 이미지 트레이스는 포토샵을 일러스트레이터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애들이 있고, 스타일라이즈와 왑에 관련된 거 본 다음에 바로 진행하겠어요. 자, 스타일라이즈. 여기 내려와서, 자, 이미지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하얀색 다이아몬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것뿐 아니라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도. 다이아몬드, 다이아. 글씨가 있어서 마찬가지죠. 얘도 흰색이야. 흰색이야.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안 보이는 상태란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를 테두리가 아닌 그림자로 예, 표시되게 해줄 수 있죠. 드롭 섀도우. 그래서 어제 잠깐 소개시켜 드렸지만, 자, 오포스티라는 값을 이용해서 농도 조절할 수 있고, 또 디스턴스가 예, 떨어진 거리고요. 블록 값이 커지면 퍼지는 이런 예, 퍼지는 그림자가 되는 거고, 블러가 작아지면 칼같이 딱 끊어지는 깔끔한 그림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도 얘네들이지만, 이걸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합성 모드라는 거, 브랜딩 모드라는 거. 이 브랜딩 모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색깔이 만약에 마젠타색 그림자였다. 인데, 이거 꺼버렸네. 합성 모드가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스크린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게 다른 개체에 올라왔을 때, 음, 다른 개체 위에 올라왔을 때, 이 그림자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다른 개체 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뭐냐면, 내가 변해서
내가 변해서 뭐야, 뭐. 아, 내가 변해서 내 밑에 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는 색깔을 진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색을 진하게 해주죠. 그리고 스크린은 색깔보다는 명도를 밝게 해주는 경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레이는 그 중간 색정도 합성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 세 개가 메이저고요.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이것도 이제 오버레이랑 비슷한 건데 합성하는 강도인 거고, 다치, 번, 얘는 멀티플라이 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진하게 하는데 하드하게 하냐, 아니면 소프트하게 하냐, 이런 형태의 컬러 다치, 컬러 번 참, 컬러 번 진하게, 다치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음, 합성 모드, 얘를 모드에 따라서 뒤쪽에서 이제 그림자가 그 밑에 있는 오브젝트에 비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 왜 강조하느냐? 왜 강조하느냐면 사실은 이런 모습은 음, 일러스트레이터보다는 포토샵에서 더 어울리는 설정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일러스트레이터보다는 오히려 포토샵에서 더 강조되는 형태예요. 이렇게. 근데 포토샵에 가면은요, 얘가 어디인지 모르게 다 숨어 있어.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일러스트레이터는 딱 여기 드롭 섀도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랜스퍼런스, 이 트랜스퍼런스에서 합성 모드가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오는데 포토샵 가면 얘가 포토샵의 거의 모든 메뉴 중에 채색을 담당하는 메뉴 중에 반 이상은 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뭘 썼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어, 오히려 여기서 이 모드가 뭘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합성 모드라는 것은 뭐다? 내가 변해서 내 밑에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요 계열, 요게 이제 요쪽이 좀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다큰 멀티플라이 컬러번, 요쪽 계열은 색깔을 진하게 대신 명도는 흐리게, 그러니까 어둡게 된다는 소리죠. 색깔 진하게 되면서 이런 모습이고, 라이튼 스크린 컬러 다치, 요 계열은 반대. 색은 좀 흐려지는데 밝아지는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이런 애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중성색으로 합성해 주는 거야. 색을 마치 물감 섞듯이 이제 섞어주는데 소프트하게 하냐 하드하게 하냐 이렇게 섞어주는 거고, 디퍼런스와 익스크루션은 얘를 알파 값을 이용해서 뒤집어주는 형태. 그러니까 반전시키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옛날 쪽에 필름 카메라 편성했을 때 카메라 필름 보면은 뒤집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 해주는 거고, 휴, 세츄레이션, 컬러, 루미네스티 요거는 요거 그대로 색상 변경, 채도 변경, 요거는 색조 변경이죠. 요건 색상 1대1 변경, 요건 명도 변경 이런 식으로 내가 변해서 내 밑에 애들한테 영향을 미쳐주는 이런 애들이 합성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섀도우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얘야 어디 간다 너.
이렇게 있을 때 트랜스퍼런스 자체로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 자, 스크린 오버레이 색깔 예 색깔 섞어 맞추면 됐죠? 오버레이 그다음에 디퍼런스 반전 색상 같이 이렇게 휴가 루미너시티 이런 식으로 내가 변해서 내 밑에 있는 애한테가 비춰주는 이런 현상이 합성 모드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트랜스퍼런스로 저처럼 이렇게 두 개 겹쳐놓고선 바꿔보시고선요. 일단 느낌을 먼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먼저 미리 파악해 놓읍시다. 포츠할 것이면 내가 여기저기 막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뭘로 한 건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한번 음, 위에다가 하나 밑에 하나 깔고 위에다 완전 다른 색깔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음, 노말일 때와 비교해 보시면서 음, 이 합성 모드가 색상을 어떻게 배분시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패더, 이너그로우, 아더그로우, 이런 것들을 보겠는데, 자, 패더는 이것도 사실은 패더도 포토샵에서 나온 건데, 자, 패더는 여러분이 또 재밌게 쓸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음, 얼굴을 그려보죠. 동그랗게 그냥 호빵맨, 호빵맨 만들어 봐야겠다. 호빵맨, 카레 호빵, 그라디언트 집어넣어서 호빵맨 아시나요, 여러분? 호빵맨 누가 이렇게 깨물어 먹었잖아. 한 입 먹었죠, 이렇게. 호빵맨. 먹었는데 호빵은 여기 팥 보여요. 팥 보이더라고, 호빵은. 반팥 보이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눈, 코, 입. 눈. 어떻게 생겼지? 눈, 입. 모르겠다. 이 특징이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그, 홍조가 있었던 것 같아. 동그랗게. 어, 이렇게 마젠타색으로, 음, 이렇게 발그레하게 이렇게 상기된 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민이. 자, 그런데 얼굴은 그라디언트인데 얘는 너무 또 어떻게 된 거야? 깔끔하잖아. 그래서 얘를 브랜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얘를 또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데 브랜드를 했을 때 잘 안 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브랜드를 했을 때 음, 어색해 보일 만한 조건이 뭐요? 바탕색이 단색이 아니잖아. 단색상이. 응?
바탕색이 다른 색상이 아니니까 브랜드 걸기 힘들겠죠? 그럴 때 이것도 이제 예,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얘한테 페더를 주는 거죠. 페더. 필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페더값 주시면 됩니다. 오, 너무 세다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뿌옇게 딱 들어가면서 그래 트랜스퍼런스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가 페더다. 되게 간단한데 되게 멀리 봤죠? 막 그려가면서. 어쨌든 확실하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패드값 주시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얘가 이제 부드럽게 그 영역이 미치는 것처럼 끝을 이렇게 흔들어서 없애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패드가 되겠다. 이런 눈매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히. 눈매가 좀 선한 눈매인데, 얘가. 눈매가 이렇게 선한 눈매네요. 이렇게. 눈 동그랗고. 결정적으로 코가 엄청 많고가 있네요. 이렇게. 딸기코. 뭐 이런 느낌이네요, 대충.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그렸을 때 여기서도 여기 콧등에 반짝거리는 거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하얀색 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너무 반짝이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 이럴 때도 가장 손쉽게 그냥 이펙트에서 패더값 줘가지고 얘를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반사도 생기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게 패더가 되겠다. 자, 이렇게 이런 게 패더고요. 얘네들이 패더죠. 패더. 자,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뭐냐?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 애들 중에서 자, 이 섀도우와 그로우는 이제 그로우는 뭐냐? 그로우는 이제 후광입니다. 우리 호빵맨한테 그로우를 넣어보려고 그래요. 호빵맨의 이 파당금에다가 네, 파당금에다가 후광을 넣어보고 싶어요. 어, 파당금에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아더그로우를 바깥쪽 그로우를 주겠다. 이렇게 그로우가 쭉 생기는데 지금은 검정이어서 섀도우랑 구분이 안 가는데 그로우는 뭐냐면 자체 발광. 내가 이제 빛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섀도우는 특정 방향에서 빛이 들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림자. 근데 그로우는 자체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모드야, 기본이. 발광하는, 그러니까 빛 밝게 하는 거여서. 근데 색깔이 좀 밝아지면 스크린 모드는 하얀색에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할 때는, 이럴 때는 그래서 노멀 모드로 바꿔서 색을 나타나게 하고선 너무 약하겠다. 노멀 모드로 해서 색을 일부러 표시가 되게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 빛이 안 보이시는구나. 자, 컨트라스트가 좀 아파가지고 좀 더 하겠습니다. 색깔을 보면 아예
설정만 좀 동떨어지게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로우. 그로우는 헤일로. 후광처럼 이렇게 만들어준 애가 그로우예요. 근데 이 그로우가 이제 아더는 바깥쪽, 이너는 안쪽 주는 거죠. 이것처럼. 자, 여기다가 또 바로 이너 그로우 넣어볼까요? 그 스타일라이즈 이너 그로우는 네, 안쪽 그로우죠. 얘 또 너무 흰색이잖아. 정말. 음, 이제 색깔을 그냥 강제로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거 왜 안쪽이라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예, 얘가 밑에 있어서 그래. 순서 때문에. 자, 아까 아덕으로 먼저 줬죠? 그럼 아덕으로 준 거 바깥에 또 생긴 거야. 음, 근데 이렇게 바뀌어주면 이제 거꾸로 안쪽에 바깥쪽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안팎으로 예, 그로우를 주는 거고 이게 이너그로우와 아더그로우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토샵적인 느낌을 예, 가함해주는 거. 이런 게 스타일라이즈에 있는 페더와 그로우들이 사실은 드롭 섀도우도 예, 포토샵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제가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는 스크램블이라고 하는데 스크리블이야, 스크램블이야. 스크리블 해야 되는 거죠? 어때요? 스크램블. 스크리블 같은데. 어쨌든 흔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무슨 느낌이냐? 여러분 이제 그림 그릴 때 보드마커로 그림 그리는 거 아시죠? 그 패션 디자이너 러프 스케치 할 때 보드마커로 그까 막히잖아. 만만한 하트를 하나 그릴 건데요. 가만 있어봐. 이 시점에서 한번. 자, 여러분. 이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얘를 이렇게 정말 물감을 들이부어서 딱 채운 느낌이 아니라 보드마커로 그린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 요게 스타일라이즈의 스크리브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보통 칙책책만 왔지 않습니까? 저 지금 이 띄엄띄엄 틈이 보이죠? 음, 이거를 스페이싱과 스페이싱과 커브, 그다음에 손 두께와 너무 손 두께 너무 두껍다. 손 두께 두꺼우면 스페이싱은 좀 더 조절해줘야겠죠, 이렇게. 손, 손 두께와 이런 예, 펜, 그 움직이는 각도, 그다음에 오버핏 얼만큼 더 벗어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물감 채색이 아니라 물로 보드마카나 이런 색연필 같은 딱딱한 재질의 예, 유성 매직 같은 이런 형태로 칠한 것 같게 보이게 해주는 거. 요게 스크래블이에요. 프리셋이 있죠? 이렇게 세팅. 프리셋. 프리셋이 있어서 프리셋해서 예, 모디파이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왜냐면 이건 좀 생소하잖아. 일단 스케치 형태 한 상태에서 뭐 각도 같은 거 조절해서
맞춰주고 이렇게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으로 여러분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 성질을 다 알고 있으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직접 한번 상상하는 대로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두께, 스페이싱, 오버핏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요런 애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빵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얘들은 뭐냐? 와, 인벨로프 디솔트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와 진짜로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만 하는 거지. 플래그. 인벨로프 디솔트 왑인데 실제로 비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게만 해주는 거. 이런 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건 콧방이 아니라 그거 같다. 삼각김밥맨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틀어주는 애. 요게 이제 조합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예,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이펙트 또 우리 지금 강조했던 것들을 기억했다가 잘 써먹을 수 있겠죠?